당신은 내 피를 이어받지 않았어. 미안해, 라일이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메아리쳤다. 그 순간 라일인의 세계가 무너졌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거리 한복판에서 그녀는 핸드폰을 쥔 채 멈춰섰다. 주위의 사람들, 카페의 웃음소리,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멀어지며 그녀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며들었다. DNA 검사 결과였다. 그녀는 28년 동안 믿어온 가족의 피를 공유하지 않았다. 입양아. 아니, 그보다 더 잔인한 진실. 그녀는 병원에서 바뀐 아기였다. 라일이는 눈물을 참으며 집으로 달려갔다. 집은 여의도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부의 상징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왜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녀의 속삭임이 빈방에 울렸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5년, 아버지는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이 DNA 검사는 아버지의 유언을 위한 것이었다. 가족의 유산, 그 거대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기 위해. 그날 밤, 라일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어린 시절 추억이었다. 한강공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던 날, 설날에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던 따뜻한 순간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게다가 그녀의 비밀스러운 사랑. 라현. 대학 시절 만난 그 여자, 지금은 그녀의 연인.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다. 가족에게 숨겨온 그 사랑이 이제 어떻게 될까? 다음 날 아침, 라일이는 병원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병실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의 아버지가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라일이나, 앉아봐.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DNA 결과 봤지? 미안해. 내 엄마와 나는 내가 우리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널 사랑했어. 그게 중요해. 라일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제가 누구예요?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는 우리 딸이야. 혈연이 아니어도. 그리고 유언장 때문에.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걸 알아? 라일인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어떻게? 그녀의 비밀이 드러났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내 엄마가 죽기 전에 말했어. 우리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어. 한국에서 그런 사랑을 숨기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서 유언장에 조건을 넣었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면 더 큰 유산을 주겠어. 혈연 상속자가 아니어도 사랑으로 증명하면 돼. 이 충격적인 고백에 라일이는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의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가족의 기업, 부동산, 그리고 문화유산. 한국의 전통 한옥을 보존하는 재단까지. 하지만 조건은 그녀의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라는 뜻이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발. 특히 보수적인 큰아버지와 사촌들이 문제였다. 그들은 이미 아버지의 유언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라일이는 병원을 나와 라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아, 만나자. 중요한 얘기 있어. 라현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두 사람은 대학 미술 동아리에서 만났다. 처음엔 친구로 시작했지만 점점 깊은 감정이 싹텄다. 한국의 봄, 벚꽃 아래에서 첫 키스를 나눴던 그날. 하지만 사회의 압박으로 공개 연애는 하지 않았다. 라현의 가족은 더 엄격했다. 시골 출신으로 전통 가치를 중시하는 집안. 카페에서 만난 라현은 라일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했다. 리나, 무슨 일 있었어? 라일이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DNA 결과, 아버지의 유언, 그리고 조건. 라현의 눈이 커졌다. 그럼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로 사는 게 쉽지 않아. 내 가족은 라일이는 라현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아빠가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 유산 때문에라도. 해보자. 그날부터 두 사람의 삶은 변했다. 라일이는 가족회의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큰아버지는 이미 유언장을 무효화하려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혈연이 아니면 상속권이 없어 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라현은 자신의 가족에게도 털어놓아야 했다. 시골 마을에서 자란 그녀에게 이는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할 수 있었다. 서울의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현아, 무서워, 라일인이 물었다. 라현은 고개를 저었다. 무섭지만 너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 그들의 손이 맞잡혔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 뒤에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촌 동생이 라일인의 비밀을 알아채고 가족에게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가족회의는 여의도 아파트에서 열렸다. 테이블 위에 놓인 DNA 검사 서류가 무거운 침묵을 만들었다. 큰아버지, 숙모, 사촌들. 모두의 시선이 라일인에게 쏟아졌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모두 모였구나. 그의 약한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라일이는 심호흡을 했다. 여러분, 제가 혈연이 아니라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빠의 유언대로 저는 상속을 받을 거예요. 큰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 혈연 없이 어떻게? 게다가 내가 레즈비언이라니? 그게 무슨 상속 조건이야?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사촌 형제가 비웃었다. 한국에서 그런 사랑이 인정받을 리 없어. 유언장 무효야. 라일인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라현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사람이 제 사랑이에요. 아빠가 인정하셨어요. 사랑으로 증명하면 돼요. 회의는 소란스러워졌다. 숙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라일이나, 왜 그래? 정상적인 삶을 살아. 그 말에 라일이는 분노했다. 정상적이라뇨. 제 사랑이 왜 비정상이에요?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그만. 내 결정이야. 라일인이 행복하면 그게 제일이야. 하지만 큰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소송할 거야. 혈연 우선이야. 집으로 돌아온 라일이는 라현을 안고 울었다. 현아, 너무 힘들어. 라현은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내 아빠의 뜻을 지키자. 두 사람은 그날 밤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홍대거리,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라현의 가족에게도 소식이 퍼졌다. 라현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현아, 그 소문이 사실이야? 어떻게 그런? 여자와 라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사랑이에요. 인정해주세요. 어머니는 울며 전화를 끊었다. 다음 주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큰아버지는 DNA 결과를 증거로 제시했다. 라일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상속권 없어요. 변호사는 유언장의 조건을 강조했다. 피고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걸 증명해야 해요.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레즈비언 상속 분쟁,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 시선이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한국 문화에 맞지 않아. 가족을 파괴해. 라일인과 라현은 압박을 느꼈다. 라현의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그 디자이너, 레즈비언이래. 라현은 눈물을 참으며 일했다. 라일이는 기업회의에서 무시당했다. 혈연도 없는 사람이 왜 여기 있어?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제주의 검은 모래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안았다. 리나, 여기서 결혼하자. 우리만의 방식으로 라현의 제안에 라이리는 미소 지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자유로웠다. 제주 여행 중 라현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시골에서 자라서 항상 숨겼어. 하지만 너를 만나서 행복해졌어. 라이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혈연이 아니어도 사랑이 가족을 만들 수 있어. 그 순간 그들의 사랑이 더 깊어졌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자 새로운 충격이 기다렸다. 사촌이 라현의 가족에게 연락해 라이린이 유산을 노리고 라현을 이용해 라는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라현의 아버지가 분노하며 서울로 올라왔다. 현아, 그 여자와 헤어져. 우리 집안 망신이야. 라현은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었다. 아빠, 제발. 사랑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한국에서 그런 사랑은 안 돼. 집으로 돌아와. 라현은 눈물을 흘리며 라이린에게 말했다. 리나, 미안해. 가족 때문에. 잠시 떨어져야 할 것 같아. 라이린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다. 반 BOI? 아니, 현실의 압박이었다. 두 사람은 잠시 헤어지기로 했다. 라이린은 홀로 아파트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쓸쓸했다. 헤어짐은 고통스러웠다. 라이린은 매일 라현의 빈자리를 느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의 향기가 그리웠다. 라현은 시골 집으로 돌아가 가족의 감시 속에 살았다. 전화는 몰래 했지만 그조차 위험했다. 현아, 견딜 수 있어? 라이린의 물음에 라현은 속삭였다. 견디고 있어? 하지만 빨리 돌아갈게. 소송은 계속됐다. 법정에서 라이린은 증언했다. 제 사랑은 진심이에요. 혈연이 아니어도 아빠의 유산을 받을 자격 있어요. 판사는 유언장의 조건을 인정했지만 증거를 요구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세요. 라이린은 사진, 편지, 여행 추억을 제출했다. 큰아버지는 반박했다. 그건 가짜야. 유산을 위한 쏘. 사회적 압박이 커졌다. LGBT 단체가 라이린을 지지했다. 한국에서 성소수자 권리를 시위가 벌어졌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컸다. 보수단체가 전통 가족 파괴라고 외쳤다. 라이린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저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증명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TV에 나왔다. 라현의 시골 마을에서 그녀는 고립됐다.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현아, 왜 그래? 결혼해서 아이 낳아. 라현은 대답했다. 엄마, 그게 제 행복이 아니에요. 밤에 몰래 라이린과 영상 통화했다. 리나, 내 소식 봤어. 자랑스러워. 하지만 라현의 아버지가 통화를 발견했다. 이런. 이제 끝이야. 그는 라현의 핸드폰을 빼앗았다. 라이린은 불안했다. 라현과 연락이 끊겼다. 그녀는 시골로 내려갔다. 마을 입구에서 라현의 아버지를 만났다. 돌아가. 우리 딸 건드리지 마. 라이린은 무릎 꿇었다. 아저씨, 현이를 사랑해요. 제발. 아버지는 화를 냈지만 눈빛에 흔들림이 있었다. 라현이 달려왔다. 리나, 두 사람은 안겼다. 현아, 미안해.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수군거림이 들렸다. 라현의 어머니가 중재했다. 얘들아, 들어와. 집안에서 가족이 모였다. 라이린은 솔직히 말했다. 저는 혈연 없는 딸이에요. 하지만 사랑으로 가족이 됐어요. 현이도 그래요. 아버지는 한숨 쉬었다.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긴 해. 하지만 라현이 말했다. 아빠, 제발 인정해주세요. 긴 대화 끝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을 주마.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은 다시 함께했다. 소송의 고비였다. 큰아버지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라이린이 과거에 남자와 데이트한 적 있어. 레즈비언이 아니야. 옛사진이 나왔다. 라이린은 설명했다. 그건 숨기기 위한 거예요. 진짜 사랑은 현이에요.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판사는 휴정을 선언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남산공원으로 갔다. 가을 잎사귀가 떨어지는 길을 걸었다. 리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할게. 라현의 말에 라이린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들의 사랑이 고난 속에서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사촌의 음모가 드러났다. 그는 라현의 가족에게 돈을 주고 헤어지게 하려 했다. 단 BOI의 진실. 라이린은 분노했다. 어떻게 가족이 그래? LGBT 커뮤니티의 지지가 커졌다. 온라인 캠페인이 시작됐다. 사랑은 혈연을 초월해 해시태그가 퍼졌다. 라이린과 라현은 인터뷰에 응했다.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에요.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한국의 젊은 세대가 공감했다. 하지만 보수층의 반발도 세졌다. 소송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최종 변론에서 라이린은 말했다. 혈연이 없어도 사랑이 제 유산이에요. 아빠의 뜻을 따르겠어요. 큰아버지는 감정으로 법이 움직이지 않아 라고 외쳤다. 판사는 고민했다. 유언장의 조건은 유효해. 하지만 증명이 필요해. 판결 전날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됐다. 라이린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빠, 버티세요.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라이린아, 내가 자랑스러워. 사랑해라. 그날 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가족이 모였다. 큰아버지가 다가왔다. 이제 끝났어. 유언장 무효야. 하지만 변호사가 유언장의 추가 조항을 읽었다. 라이린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합하면 전 재산 상속. 장례 후 라이린은 라현과 함께 한옥마을을 방문했다. 가족의 문화유산 전주 한옥촌 근처. 그곳에서 두 사람은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현아, 여기서 우리의 미래를 꿈꿔. 라현이 말했다. 그래, 리나. 하지만 사촌의 반 BOI가 절정에 달했다. 그는 기자에게 라이린이 유산을 위해 라현을 속였다 오고 폭로했다. 스캔들이 터졌다. 라현은 상처받았다. 리나, 그게 사실이야. 라이린은 부정했다. 아니야. 사랑이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싹텄다. 라현은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하며 떠났다. 라이린은 홀로 남아 절망했다. 왜 이렇게 돼? 그녀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다. 아빠, 도와주세요. LGBT 단체가 도왔다. 상담에서 라이린은 털어놓았다. 혈연도 사랑도 잃을까봐 두려워요. 이 상담사는 말했다. 진심을 보여줘. 라이린은 라현에게 편지를 썼다. 현아, 내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증명할게. 라현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리나. 그녀는 돌아왔다. 미안해. 믿을게. 판결일, 법정은 10,000원이었다. 판사가 선언했다. 유언장 유효. 라이린에게 상속의 환호가 터졌다. 큰아버지는 패배했다. 이게 한국법이야. 하지만 그는 물러났다. 라이린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감사해요. 상속 후 라이린은 재단을 통해 LGBT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어. 라현과 함께한 첫 프로젝트, 서울 프라이드 행사. 그곳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한국에 변화된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사촌의 원한, 사회의 시선. 두 사람은 제주로 이주했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우리만의 공간. 라현이 디자인한 인테리어, 라이린의 요리. 손님들이 왔다. 멋진 커플이네요. 미소가 피어났다. 가을에 한강에서 다시 만난 가족. 라현의 부모가 왔다. 현아, 행복해 보이네. 아버지가 말했다.
화해의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라이린과 라현은 제주의 집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다. 아침에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산책했다. 리나, 이게 꿈 같아. 라현의 말에 라이린은 안았다. 현아, 내 덕분이야. 상속 재산으로 재단을 확대했다. 한국의 LGBT 청소년을 위한 쉼터. 혈연 가족이 아니어도 사랑의 가족이 되어.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큰아버지가 재소송을 걸었다. 유언장 해석 오류, 법정으로 다시 끌려갔다. 라이린은 피곤했다. 왜 포기 안 해? 라현이 위로했다. 우리 사랑이 이길 거야의 재판 중 증인으로 라현의 아버지가 나왔다. 라이린을 인정해요. 우리 딸 행복이 제일이에요. 그의 증언이 판정을 바꿨다. 승소. 사회 변화가 느껴졌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 법안 논의가 시작됐다. 라이린은 연설했다. 사랑은 자유예요. 그녀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됐다. DNA의 비밀, 사랑의 유산 베스트셀러가 됐다. 젊은 레즈비언들이 편지를 보냈다.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라현은 임신을 준비했다. 대리모를 통해. 우리 아이, 행복하게 키우자. 라이린은 감격했다. 혈연이 아니어도 우리 가족이야. 제주의 봄, 벚꽃 아래에서 약속했다. 하지만 건강 문제. 라현이 피로를 호소했다. 병원에서 진단, 스트레스성 질환. 쉬어야 해. 라이린은 간호했다. 현아, 미안해. 내 탓이야. 라현은 웃었다. 아니야. 함께라서 좋아. 회복 중 두 사람은 여행했다. 부산의 해운대. 바다 바람에 머리를 날리며. 리나, 영원히 함께할게. 감정의 깊이가 느껴졌다. 서울로 돌아와 재단 행사, 아버지의 친구들이 왔다. 내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거야에 눈물이 났다. 사촌과의 화해. 그는 사과했다. 미안해. 질투했어. 라이린은 용서했다. 가족이잖아. 인문적 순간. 한국 문화의 용서와 화합. 설날에 모두 모였다. 송편을 빚으며 웃었다. 혈연이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야. 라현의 건강이 회복됐다. 아이 계획 재개. 우리 딸, 라이현이라고 부르자. 미소. 삶의 고난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흘렀다. 라이린과 라현은 제주의 카페에서 행복했다. 아이가 태어났다. 대리모를 통해 얻은 소중한 생명. 우리 가족 완성됐어. 라이린이 속삭였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한국 사회가 점점 변했다. 동성 커플 인정 움직임. 그들의 이야기가 촉매가 됐다. 재단은 성장했다. 전국 쉼터. LGBT 인권 세미나. 라이린은 강연했다. 사랑은 혈연을 초월해. 한국의 미래예요. 박수가 터졌다. 라현은 디자인으로 기여했다. 포스터, 로고. 리나, 내 꿈 이뤘어. 과거의 상처는 치유됐다. 큰아버지와 화해. 라이린아, 내가 옳았어. 그는 재단에 기부했다. 사촌도 변했다. 미안해. 이제 지지할게. 가족 모임에서 웃음이 피어났다. 한강 피크닉. 혈연이 아니어도 사랑으로 연결됐어. 라현의 가족도 받아들였다. 시골에서 올라와 아이를 안았다. 우리 손녀야. 눈물의 재회.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졌다. 추석에 모여 제사 지냈다. 조상님, 감사해요. 라이린은 책 속편을 썼다. 사랑의 유산, 새로운 가족, 감동적 이야기. 독자들이 공감했다. 용기 줘서 고마워요. 사회 변화. 법안 통과. 동성 파트너십 인정. 그들의 승리. 가을 남산공원. 두 사람은 다시 그곳에 섰다. 잎사귀 아래 손잡고.
현아, 그때처럼 라이린의 말에 라현이 키스했다. 영원히 아이가 달려왔다. 엄마들, 행복한 가족. 결말은 인문적이었다. 혈연의 한계를 넘어 사랑이 새로운 유산을 만들었다. 한국 사회의 희망.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이어졌다.